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영역별 전체 가이드는 마무리됐고요. 이제 하나씩 지문들을 정리를 해볼 차례인데,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이 지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독서 이론 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제적 측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요즘 또 대세죠. 챗 GPT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제재를 선정하고 있는 건 뻔히 보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 특히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수능 시험을 염두에 뒀을 때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세트에서 만나는 첫 번째 문제 문항이란 말이죠. 빅엿을 선사할 리가 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마인드를 먹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차분하게 이제 시작.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각자 자기만의 문제풀이 패턴 혹은 순서 같은 거 만들려고 했었잖아. 뭐 예를 들어 문제를 시험지를 딱 받았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와! 그 1번부터 다리 듣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스스스 넘겨보면서, 원래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이제 파지 이런 거 없는지 점검할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때 페이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될 거라고요. 그럼 넘길 때 쭉쭉 넘기면서 나 이거 아는 거, 요거 배치돼 있었구만. 아, 이건 좀 내가 좀 슬퍼하는 얘기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쭉쭉 넘겨보게 될 거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 버전에 맞는 나의 풀이 방법을 일단 세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 어떤 경우에는 문학부터, 어떤 경우에는 선택 영역부터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 또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바꾼 게 뭐냐면, 그냥 1, 2, 3번을 먼저 한번 시작해 놓고 건드려 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지금 문단별로 하나씩, 그 결과론이지만 1, 2문단을 통해서 1번, 3분단을 통해서 2번, 그리고 4문단을 통해서 3번 문제, 이런 답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을 것도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어떤 예열 형태의 지문으로 사용하기 충분히 좋은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먼저 본다, 맞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서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생각해? 아,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재를 설명하는 지문이로구만. 이 정도면 충분해.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A 정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한 문단 통째로 정보를 주네? 그럼 여기서 일치불일치 문제 형태로 지금 잡아 나가면 되겠구나 판단되시잖아. 그러면 세 번째, 보기에서 A씨와 관련을 지으라고 했을 때 A, B, C는 어디 있는가? 이번엔 마지막 문단에 있네? 문단별 독해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풀어갈 생각을 하시고 나서 선생님은 또 여기서 이런 일을 해요. 자, 뭐 하는지 봐봐. 지금 뭐 하고 있냐? 문단번호 매기고 있죠. 오케이?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건 선생님의 집중 사인이야. 나는 지금부터 독서 지문 하나를 볼 거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거야. 나는 일단 마인드,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아무튼, 마음 먹기. 오케이? 마음을 먹기는 과정인 거고, 특히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게 충분히 중요한 녀석들이 될 겁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낀 감각 중에 혹시 긴장에 대해서 잘 안 풀렸다든지, 집중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의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별거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똑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은 그냥 1, 2, 3, 4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주문을 항상 걸어놔. 그리고 이걸 하면 나는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인 거야. 집중하자 이거지. 그래서 예전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극단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구나. 이 친구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평상시에 혼자 문제 풀어올 때는 1등급 그냥 문제같이 항상 받아오는 친구인데, 실전만 가면 2나 3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니 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긴장을 하는데 쓸데없이. 그럼 긴장하는 버릇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처방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커피숍 가서 지금 문제 좀 풀어봐. 왜? 너는 맨날 조용한 데서, 스카 같은 데서 고요한 데서 문제를 풀다가 옆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 들려오고 누가 지우개 떨어뜨리고 누가 코 하면서 홀짝거리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걸 거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런 상황에서도 풀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집중 시작 사인을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뭘 줬었냐면, 이것도 예문 중에 하나야. 펜 있지. 자기가 시험장에 가면은 어쨌든 수능 샤프랑 수능 컴퓨터 줄 거잖아. 그거를 예쁘게 여기다가 모서리 끝에 딱 맞춰 놓는 거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왜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는 거 알죠? 그런 징크스를 만들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걸 알려줬더니 해보겠대 한번. 그래서 처음 3월학평 봤을 때 3 떴는데 군모 가서 결국에는 1을 띄웠어 그냥.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실력이 원래 있는 애야. 있는 애인데 실점만 가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오랜 시간 연습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니라고 했더니 집에서 뭐냐 문제 풀고 그럼 집 어디서 풀었는데 거실에서요. 오케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실에서 문제 풀고 커피숍에서는 처음 한두 번 풀어봤는데 이건 좀 심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말이 안 풀리더래 그냥. 그래 인정.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거실에서 풀고 오케이? 학교에서 풀고 그리고 항상 이거 하고 의식적 동작 이런 것들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고3이니까 이런 별의별 정보를 다 주고는 있는데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잘 풀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지문을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면서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보자고요. 난 지금부터 독서 이론 문제를 풀 거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게 될 거야. 생각하고 있지? 가자.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라는 건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새로 바뀐 어떤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읽을 자료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읽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내. 그래서 만든 걸 읽는다는 거야. 됐지? 어려운 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워서 이 문단까지 한꺼번에 갈게요. 여러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자, 이런 말 챙겨볼까요?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장점 얘기하고 있는 거구만.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치? 두 번째,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 있기에 자, 지문 읽을 때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기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뭐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이유에 해당하는 요소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이래요. 그럼 이게 2번 요소일 텐데 요즘 문제들은 이런 1번, 2번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출제 대상 중에서는 뭐가 좀 더 집중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집중이 많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범위를 얘가 알려줄 거라는 거지. 이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화면이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자, 아무튼 그리고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그럼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이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이유까지가 될 거야. 자, 어려운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쵸?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는가? 설명하는 지문이었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문제를 먼저 봤잖아. 다음 문단은 어쨌든 2번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 문제는 이 문제의 정답일 테니까 1, 2문단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번을 문제를 풀러가는 거지. 오케이? 끊어읽기 하면 돼. 그럼 틀릴 이유가 더 많이 줄어들 거야. 물론 이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선지를 읽었을 때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그냥 다시 올라가서 맞아 읽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런 정도의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지문이 아니니까. 가보자.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이걸 지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맞춤형 자료라고 말해 주셨었죠? 아무 문제 없이 동그라미 칠 수 있겠지? 방금 읽었던 문단 때문에. 두 번째,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대로 제한되는 게 아니었잖아. 정답이 2번인 거지 뭐. 분명히 아까 방금 여기 뭐라고 말했거든? 봐봐. 답이 어디서 나왔니? 예상 범위를 넘어선 정보가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 이게 답의 근거였잖아. 이걸 보시라고요. 답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 이유 부분에서 나온다. 이런 거 잘 챙겨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계속요. 2번 잡았지만 우리 맞아 봅시다. 3번. 읽고자 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뭐 할 수 있다고요? 생성해서 읽을 수 있다. 방금 읽은 내용 그대로. 4번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 잠깐만 검토라는 말을 본 적도 없으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치?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5번째 독자가 대상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 방금 읽은 내용인데 뭘. 됐죠? 자, 이렇게 빠르게 풀고 가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선생님은 그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야. 자, 방금 2번이 답인 걸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요. 그럼 나머지 3, 4, 5번 안 읽을 깡다고 있어요? 잘 없지? 미심쩍어서 3, 4, 5번 다 보잖아. 근데 그것조차 아까워야 돼, 얘들아, 실은. 근데 그럼 그게 옳고 그름은 선생님은 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믿겠으면 보고 가, 괜찮아. 뭐 얼마나 걸린다고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래, 나 오늘 컨디션 괜찮고 잘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진짜 아까워질 거야. 왜? 분명히 맞는 걸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서 검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니까. 그런 몇 초까지를 아끼는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장점까지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하면서 자, 수식 부분 잘 보자고요.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이야. 그럼 이거는 되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이것도 뭐예요? 특징인 거죠.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려운 말 아니라니까? 정말 많은 범위의 정보를 정리한대. 지금 선생님은 정보를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보세요. 그래서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뭐 한대요? 추출하고 조합해서 생성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이 말은 실은 이런 얘기이기도 해. 생성형 인공지능은 총 2단계를 거친다는 소리야. A, 학습 단계, B, 생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때 학습은 방대한 규모를 사전 제공하고 사전에 학습하고 생성은 추출과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만큼의 범위를 다 공부하게 한 다음에 얘가 이런 정보를 찾아줘라고 하면 얘랑 얘를 드시면 되겠네요. 준다는 얘기겠죠. 개념 이해되시죠? 근데 잘 보자. 다음 문장.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자, 경우라는 말이 나와서 조건이지. 조건은 신경 써서 읽어보는데 보자. 편견이 있는 정보나 사실이 아닌 정보 됐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됐어? 그럼 어디서 벌어지는 문제야? 이거는 A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야? B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야? A 단계에서 이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판단되시죠? 예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그런 어떤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 챗 GPT랑 싸우는 얘기. 챗 GPT 고집 정말 센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자료를 정리해서 스크립하기 위해서 GPT를 썼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더래. 그래서 야,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아라 했더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치고받고라고 하는 건 열심히 막 욕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죠. 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자료가 인터넷에 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스크랩이 안 된 거잖아. 얘는 스크랩이 안 된 정보니까 난 모르는 정보.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겠지.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1번. 그럼 그런 내용이 뭔데? 아까 말했잖아. 편견이거나 사실이 아닌거나 이런 것들. 되겠지? 오케이. 다음.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그럼 이건 무슨 단계야? 생성 단계 말하는 거잖아. 다른 말로 바꾼 거잖아, 그냥 이거. 그치? 이번에는 2번째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건 뭔데요? 정보의 왜곡이랍니다. 그럼 이게 2번 문제겠네요. 그냥 뭐랄까요? 조밀하죠? 지문 구성이. 화면 또 나갔네, 이거. 미쳐버리겠다, 진짜. 잠깐만요. 때릴까?
아우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잠깐만 있어봐요. 아, 죽겠네요 진짜. 어떡하지? 얘들아 미안해.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완전히 나가버려서 잊을만 하면 이러고 괜찮나 싶으면 또 그러고. 음.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요거는 선생님이 카메라를 잠깐 들고 와서 나 카메라 다 집에 갖다 놨구나.